너는 무엇을 하고 싶니? 라고 하는 것은 생활기록부에 이거예요. 6번에. 진로 희망사항. 그런데 여기에 no. 몰라요. I don't know 하던 친구들. 열에 9은. 여덟 9은. 그러면서 다 이걸 꿈꾸고 있는 거죠. 문과 친구들의 대부분은 이거예요. 국제기구 공무원. 이과 친구들은 다 자기가 로봇, 컴퓨터공학, 로봇공학 이걸 한다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걸 하기 위해서 네가 해본 게 뭘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I don't know. 나는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6장의 카드가 써먹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6개의 대학에 들어가서 입학처에 가면은 공부할 게 굉장히 많아요. 찾아볼 게. 이것과 직결되어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내가 어떤 직업을 택해야 할 건가? 라고 하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가? 이것부터 알아야죠. 내가 어떤 사람, 내가 어떤 것이 좋은가? 이거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세상은 또 어떻게 변했는가? 이것을 안다면은 내가 뭐를 해야 좋을까? 과연 의대가? 과연 변호사 변호사라고 하는 직업이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굶어 죽게 생겼더라고요. 변호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생존 경쟁입니다. 이거는 우리 친구들 많이 해봤고요. 직접 들어가서 해보셔도 돼요. 다 무료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진로에 대한 공짜입니다. 적어도 나를 아는 방법. 또 하나는 이런 거예요. 스스로에 대한 답이죠. 우리 딸내미가 어려서요. 걔는 굉장히 외향적이고 적극적이고 그런 면이 강했어요. 대학을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뭐 축구하고 태권도하고 뭐 딸내미가 이러면서요. 실제 태권도 중학교 때 태권도 시합에도 나가고 뭐 대학을 경찰대 원했어요. 근데 실제 노른 것은 뭐였냐면은 지 동생, 지 친구들 데려다 놓고 어려서부터 저희 집에 이런 백칠판을 놓았는데 여기에다 쓰면서 가리키는 연습을 했어요. 걔한테는 선생으로서의 그게 있었어요. 나중에 생각하니까. 공주교대본에서 서울에서 지금 교사하고 있어요. 스스로에 대한 답이죠. 주변 사람들이 보면 보여요. 그 아이가 뭐가 좋을까. 스스로 찾지 못한다면 주변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나한테 맞는 직업이 뭐가 있을까? 실제 가서 찾아보라는 거죠. 만나보라는 거예요. 내 멘토가 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봐라는 거예요. 적어도 이렇게 해서 찾아볼 수 있을 정도의 아이라면 그 친구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키워낼 수 있어요. 자, MBTI 검사. 아까 거기 들어가면은 캐리어넷 거기에 들어가면 이게 나와요. 저도 최근에 이걸 다시 한번 해봤어요. 다시 한번. 약간 변하더라고요. 저는 외향형보다는 내향형에 실제 해보시면은 나와요.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감각형과 직관형이 있는데 저는 감각형이었어요. 근데 서서히 좀 이렇게 변해가더라고요. 약간은. 사고형과 감정형인데 원래는 저도 사고형이었는데 감정형으로 약간씩 변해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직관형, 판단형과 인식형인데 저는 주로 판단형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했더니 이런 형태가 돼요. 저한테는 ISTJ.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보니까 실제 교사가 맞기는 맞았어요. 이것도 뭐 없지 않아 있기는 있죠. 실제 해보면은요, 맞아요. 실제 저희 아들도 이것을 보니까 생각도 안 했는데요. 첫 번째가 뭘로 나왔냐면 의료 계통에 나왔어요. 지금 수의대 다니고 있어요. 의료 계통에 맞더라 하는 거죠. 두 번째가 뭐냐면 걔는 연예인이었어요. 연예인. 노래 잘하고 춤 잘 추고 하는 것을 저는 몰랐는데 아직도 그 학교에 가면 그 선생님들이 제 아들에 대한 것을 전설처럼 얘기해요. 이렇게
누구 닮아서 그렇게 노래 잘하고 춤추고 했는지 그런 얘기를 해요. 자, 한번 찾아보세요. 이걸 하면은 여기에 나오는 이 직업에 선호하는 직업의 형태가 거의 비슷하게 맞아갑니다. 그 다음에 가드너의 다중지능검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51개의 문항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해서 이것을 정리하면은요 8개 지능으로 나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음악지능 1번 음악지능 1번 문항이 뭔가 한번 볼까요? 취미생활로 악기 연주나 음악 감상을 즐긴다. 9번 문항도 악보를 보면 그 곡의 멜로디를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뭐 이런 것은 음악 재능과 관련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음악 지능에 이것을 쭉 체크를 해보면은 요 문항에 1번, 9번, 17번, 25번 이렇게 해서 합계가 나오면은 뭐가 가장 뛰어난 건가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저 같은 경우는 요 신체, 그 다음에 언어 이게 전부터 굉장히 강했어요. 그 다음에 자기 이해 지능이 굉장히 저는 강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대인 지능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이것도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직업이 신체로 다룰 수 있는 거라면 뭐 이런 직업들이죠. 여기에 보면 직업군인, 제가 첫 번째가 바로 직업군인이었거든요. 이런 거. 그 다음에 저는 언어지능 했는데 뭐 이런 거죠. 제가 시인, 작가, 뭐 기자, 아나운서 했는데 아나운서에 대한 꿈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요게 대인 관계 지능에서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한번 해보세요. 이게 직업적인 특성이 터무니없지는 않습니다. 이걸 통해서 보면은 나타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상에 대한 변화죠. 세상에 대한 변화.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얘기는 뭐 10번, 20번. 그런데 이걸 어떻게 대비해야 할 건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변해가는가? 라고 하는 거죠. 다보스 포럼에서 요 사람이 이제 쓴 책이 가장 유명한 책인데요. 산업혁명의 역사는 뭐 이것은 그 이후로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 시대를 우리가 피부로 느꼈던 것은 알파고 때문에 그렇죠. 이세돌하고 바둑싸움에서 이걸 하면서. 그러나 그 이전에 이미 진행은 돼 왔던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느냐라고 하는 거에 이미 인공지능 왓슨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의료가 이미 현실화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여기 이 인공지능에 의한 어떤 병 진단이 거의 뭐 98%, 99% 가까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세밀하게 이제 로봇이 이제 수술을 해야 할 시기가 되어버렸다. 그리고 의사가 해야 할 역할은 뭔가? 인간 의사가 진단하는 것과 인공지능이 진단하는 것 중에 훨씬 더 인공지능이 훨씬 더 빨리 정확도가 높아지는데 그럼 의사가 해야 할 것은 뭘까? 이게 세상이 변해가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해야 돼요. 의사를 하더라도 어떤 의사? 이거에 대한 고민이죠. 가장 많이 얘기하는 거죠. 심지어 요즘 군산이 멘붕 상태에 빠졌습니다. 군산이라고 하는 도시가. GM이 이제 나간다고 했기 때문에. 근데 이미 얘기는 하고 있었어요. 미래 20년 정도만 돼도 개인이 소유하는 자가용 아니다는 거죠. 현대 자동차. 우리나라를 매겨 살리는 기업 중에 삼성이라고 하는 엄청나죠. 삼성전자,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엄청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잘못 찍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미 세계적인 기업을 한번 보세요. 세계적인 기업.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뭐 글로벌 기업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한민국 거라고 생각하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대한민국 거 아니에요. 이미. 직접적인 고용은 베트남에서 더 많이 하고 있어요. 하청업자로 하청 기업까지 하면은 거기가 훨씬 우리보다 한 3배, 4배 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페이스북 또는 구글, 알라딘, 뭐 이런 기업들처럼 어떤 플랫폼으로서의 기업, 이것과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처럼 공장에서 직접 물건을 만드는 제조업과 비교하면은 이미 세계 최고의 기업들은 플랫폼 기업이지 제조업 기업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클 수 있었던 아주 좋았던 적절한 기회가 네이버, 카카오톡, 이게 클 수 있었는데 정책적으로 우리가 뒷받침해주질 못했던 거죠. 우리 친구들이 가야 할 기업은 어딜까? 어디에 가야 할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할 겁니다. 자동차, 이제는 20년 뒤에는 개인이 자동차 사는 것은 없을 거다. 다 클라우드로 연결해가지고 공유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가고 싶은데 열어보면 어디 가면은 내가 공유할 수 있는 차 빌려서 어디까지 가서 거기서 그냥 반납해버리면 되는. 굳이 내가 몇 백만 원짜리, 몇 천만 원짜리 차를 살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 돈을 다른 데 써야 한다는 거죠.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원하는 인재상이 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이 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인재상일까?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실제 미래 사회에 갖춰야 할 인재상. 이게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부분이에요. 이게 대학에서 원하는 거예요. 기업이 변하니까 대학이 변합니다. 대학이 변하니까 어디가 변해요? 고등학교가 변해요. 고등학교가 변하니까 중고등학교가 변할 수밖에 없죠. 어떤 사람을 원하느냐? 제가 실제 삼성전자, 서울대, 공대 나온 애들 이제 안 뽑는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사 담당자가 그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걔들 공부 굉장히 잘하는 애들. 그러나 독창성은 없다는 거예요. 왜? 엄마가 하라는 것만 해왔던 그런 놈들. 그런데 삼성전자는 이미 글로벌 기업이잖아요. 영어 잘하는 놈들. 컴퓨터에 관해서 최고의 것을 할 수 있는 애들. 그런 애들이어야 돼요. 그렇다면은 인도 공대 애들 뽑겠다는 거예요. 값도 싸고. 제 조카가요. 공부를 굉장히 잘했던 녀석이 하나 있어요. 민족사관고등학교 처음 생겼을 때 거기를 꿈꿨던, 그리고 컴퓨터 그 시기에 컴퓨터 초창기에 나오는 그걸 가지고 놀았던 그 친구인데요. 중간에 이제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이렇게 되면서 뭐 사춘기 겪고, 그래서 제가 서울대 농대라도 보낼 거냐, 아니면은 지가 하고 싶은 공대를 보내서 뭐 지가 할 수 있는 길을 찾을 거냐. 그래서 아주대 공대를 보냈었어요. 우연하게 또 어떻게 해서 군대 갔다 오고 어떻게 해서 경기도에서 추천을 해줘가지고 아일랜드로 유학을 갔습니다. 아일랜드에서 학위를 받고 거기서 박사까지 끝내고 거기서 마이크로소프트사에 취업을 했어요. 걔는 지금 국적이 아일랜드 국적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 갖고 있으면서 그 친구가 일정 기간이 되니까요. 한국에 들어오고 싶잖아요. 한국의 마이크로소프트사로 와서 근무를 할 건가, 아니면 미국 시애틀에 있는 본사로 갈 건가, 이제 선택을 하라는 것이 된 거예요. 물론 거기까지 갈 때 걔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어떤 사업 아이템이 하나 있었기 때문에 본사 지금 근무를 할 수 있는 거죠. 여기 와서 해보기 위해서 2달 동안 휴가 겸 한국 지사에서 근무를 해봤는데, 이 친구는 한국을 포기하고 미국 본사에 갔어요. 근데 그 본사에 서울대 출신, 카이스트 출신, 대학으로 따지면 걔보다 훨씬 더 이런 아이들. 그런데 걔 밑에 걔는 이미 아일랜드 국적을 가지고 미국도 시민권을 얻은 아이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뭘까? 그게 그 아이한테
어려서부터 키워졌던 게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아이한테 가져야 할 게 가장 큰 것이요. 어떻게 보면 공감 능력이에요. 도덕성을 요구합니다. 의사소통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거예요. 이런 것이요. 대학에서도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뽑으려고 하는 요소에 이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평상시 어떻게 해서 선생님한테 그게 보여가지고 생활기록부에 어떤 식으로 적혀야 할까라고 하는 것이 고민이 되는 거죠. 자, 세상은 넓고 김우중 씨 비슷하게 이런 말을 했었죠. 저는 굉장히 김우중 씨 존경합니다. 물론 뭐 그런 어떤 면이 있었지만 베트남에서는 영웅이라고 지금도 어떤 직업, 어떤 학과, 그러면 내가 어떤 역량을 키워야 할까 이런 고민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걸 통해서 보면은요, 아까 얘기했듯이 어느 정도 잡힙니다. 정말 내가 좋아하는 것, 정말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보다 정말 좋아할 수 있는 게, 좋아하는 게 뭘까,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해봐라 하는 거죠. 이거를 찾아라 하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들어가 보세요. 제 밴드에 가면은 전공 안내서 웬만한 대학 거 다 PDF 파일로 올려놨습니다. 제 블로그에 들어가면은 있어요. 이게 대학 입학처, 학과 안내서 이런 걸 보면은요, 거기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이 있어요. 특히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우리 학과에 올라오면 이러이러한 학생이 오면 좋습니다 라고 하는 말로 표현해 줬고요. 이런 책 읽고 오세요 라고 하는 말로도 표현해 줬어요. 자, 지금까지는 노 했던 친구, 예스 한 친구는 그럼 뭘 해야 할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거에 대한 답입니다. 자, 로드맵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이걸 아까 얘기했던 거죠.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러면서 이제 아까 얘기했죠. 6장의 카드가 주어졌다. 6장의 카드가 주어졌으니까 네가 꿈꾸는 대학, 학과 한번 써봐라. 6개. 그리고 그 학과에 대한 모집, 인원, 경쟁률, 대학 및 학과의 인재상, 그 학과에서 강조하는 주요 키워드가 뭘까? 거기에 아까 입학제 자료에 가면 다 있어요. 요걸 정리를 한번 해봐라 하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가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이만큼은 해야지. 이거 안 하면은 안 되잖아요. 정말 내가 원한다면은 밤새면서라도 해요. 그러나 엄마가 하라고 하면은 한계에 부딪히면은 주저앉는 거예요. 지가 좋아하면은 한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얘기를 해요. 스페링이 틀렸네요. T가 빠져야 합니다. 스토리, 스펙. 스펙, 스토리. 스펙일까, 스토리일까. 두 가지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생활기록부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생활기록부 양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요. 제가 작년에 대전 시내에 있는 대부분의 학교의 그 생활기록부는 거의 다 봤어요. 어떤 학교의 생활기록부를 보면은 야, 참 대단하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또 어떤 학교 보면은 선생으로서 참 부끄러워요. 야, 이 새끼들 이지랄 해놓고도 월급 받아 처먹네. 참 이거 이런 생각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하는 거죠. 아까 얘기했어요. 대부분의 학교 특목고나 자사고 외에 일반계 고등학교도 교장, 교감이 좀 깨인 사람들은 이제 많이 평준화 시켜줬어요.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길 수 있는 것은 감히 제가 단언컨대 앞으로 3년, 5년 단위로 보면은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게 뭐냐면은 교과 세부 특기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독서예요. 근데 독서가요. 독서 활동이요. 생활기록부에 지금은 제목만 쓰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 참 이것도 문제예요. 그러나 왜 읽어야 할까? 왜 읽었을까라고 하는 거에 대한 답을 찾고 내가 하려고 하는 그 독서가 의미가 있었다면요, 대학은 이거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연결될까? 앞으로 3년, 앞으로 5년, 적어도 5년 동안은 승부는 여기에서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이 책을 많이 읽는 것이 공감 능력도 키울 수 있습니다. 자, 그거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요,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얘기를 할 때 할 거예요. 올해 경희대학교 임진택 박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학생부 올해 입시를 끝내고 나서 얘기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양이 늘었다, 많이 올라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얘기가요, 이 사람들은 그냥 어머니들은 그냥 들으실지 모르지만 저 입장에서 보면은, 입시를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방향이에요. 내년의 입시, 내후년의 입시가 어떻게 흘러가야 할까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제 제가 해지는 거죠. 어떻게 이것을 상향 평준화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그러면 내 애를, 우리 애를 경쟁력을 갖게 만들어 줄까라고 하는 것이 고민이죠. 그게 바로 뭐였다? 스펙이 아니라 스토리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기록부도 저는 컨셉이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컨셉으로 가야 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생활기록부도 컨셉이다.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은 직접적으로 여기에서 시작을 합니다. 자, 작년에 제가 작년 이맘때 만났던 여학생이에요. 국어라고 하는, 너는 뭘 하고 싶어? 국어 선생님. 왜?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딱 해요. 국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싶대요. 왜? 그랬더니 지금 세상이 이렇게 시끄러웠잖아요. 대통령이 불통해가지고 뭐 굉장히 엄청 했어요. 야, 그래, 맞다. 그래서 컨셉을 우리는 이렇게 가자 그랬어요. 국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선생님. 이게 일종의 비전이에요. 나는 국어 선생님이에요. 그런데 어떤 국어 선생님? 소통하는 방법을. 얘는 시를 쓰고 시를 굉장히 좋아하는 아이였는데, 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을 가르칠까? 얘의 생활기록부의 컨셉은 소통의 키워드예요. 봉사활동을 가서 노인정에서 또는 요양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더라도 그 특기사항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요? 할아버지 할머니 단순하게 뭐 말씨좀 들고 뭐 청소해주고, 이게 아니에요. 그 할아버지와 어떤 방법으로 소통을 했을까? 또 지역 아동센터에서 꼬맹이들 가르칩니다. 그 가르치는 대로도 내가 그냥 멘토 활동을 했다 하더라도 그냥 멘토, 멘티, 그게 아니에요. 어떤 방법으로 그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을까? 이거죠. 아까 기업에서 세 번째 요구하는 게 소통. 자, 그러면 이 친구는 이런 과정을 가야 돼요. 어떻게? 예. 비전은 이거예요. 저는 앞으로 교직 생활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딱 3년만 더 하려고 그래요. 지금 1학년이 졸업하는 해에 저도 끝내려고 합니다. 끝낸 뒤에 무엇을 할 거냐? 저도 나름대로 비전이 있어요. 비전. 제가 교회에서 강의를 하고 하는 이유도 바로 그 비전을 하나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에요. 우리 친구들한테 이게 없으면 안 되죠. 30년, 40년 뒤에 너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답을 주어라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하기 위해서는 교사. 어떤 교사? 초등학교 교사, 중등, 아니면 대학교. 그러면 여기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일단 사범대 가는 게 가장 좋겠네. 학과는 국어교육과 가장 좋은 거고요. 그렇죠? 국문과 좋습니다. 또는 뭐 문예창작하고 하면서 교직을 이수해야겠죠. 국어교사 가장 좋아요. 그럼 뭘로 갈래? 수시, 뭐 이런 거 있어. 정시. 아까 6장의 카드 중에서 이게 정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로봇공학과, 난 로봇 로봇 연구를 통해서 로봇과 사람과 사이에 어떻게 소통하는가, 이것을 연구하고 싶어. 또는 어떤 방법으로 로봇을 우리 인간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줄까라고 하는 것을 연구하고 싶어라고 한다면은 요거의 방법대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이렇게 되어진다면은 이제 지금까지의 생활기록부는 이게 4번이고 이게 3번이고 이게 생활기록부의 그 항목이에요. 그 항목인데 이 항목들이 지금까지는 따로따로 하나 따로따로 했어요. 스펙들이 다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그 상을 받더라도 왜 그 상을 받았을까? 어떤 과정에서 그 아이가 상을 받았을까? 동아리를 하더라도 왜 그 동아리 활동을 했을까? 그 동아리 활동이 내 진로하고 어떻게 연결됐을까라고 하는 거에 대한 스토리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거죠. 독서를 하더라도 왜 그 책을 읽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내 진로하고 연결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아까 제가 교과 세부 특기사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독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말을 했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저는 교과 세부 특기사항을 써줄 때 조건이 있어요. 학기 초에 그 조건을 공개합니다. 선생님한테서 교과 세부 특기사항을 받는 친구는 1등급 받았다고 해서 써주는 건 아니다. 2등급이라고 해서 써주는 건 아니다. 9등급도 받을 수 있다. 단 조건이 있다. 어떤 조건? 저는 몇 가지 조건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내 수업에 관련되는 주된 키워드를 제가 다 제시합니다. 이 키워드와 네 진로와 연결을 해서 간단한 어떤 보고서, A4 용지 한 2장 정도. 수준이 높은 애들은 소논문까지 발전을 시켜줘요. 그걸 가지고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10분 내지 15분 동안 친구들 앞에서 프리젠테이션 할 수 있는 친구, 그렇다면 내가 써줘. 나는 나머지는 안 봐. 이게 수행평가일 수도 있어. 이렇게 해요. 음악을 하려고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저는 사회입니다. 과목이 사회 과목이에요. 음악을 하려고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음악을 한다고 하는 애들이 공부 잘하는 애들은 대부분 아니잖아요. 예, 정말 아까 자빠져 자고 뭐 그런 놈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한 놈이 성적이 그런데 똑같이 좋은 건 아닌데 작곡을 하겠다고 하는 애가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의 애들이 사회 과목에서 음악에 관련돼서 교과 세부 특기상을 받아요? 못 받아요. 써주지도 않아요. 쳐다도 안 본다고 그런 놈들. 수업 시간에 선생님하고 아이 컨택 한번 안 하고 말썽이나 안 피웠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녀석들이니까. 근데 그 녀석이 주제를 가지고 와서 저한테 상의를 하더라고요. 그래? 그러면 이렇게 해보자. 지금 우리가 지금 문화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문화 중에서 네가 가려고 하는 음악과 연결을 해. 대신에 한국 문학과 한국의 음악과 중국의 음악, 일본의 음악, 다문화, 3국의 음악을, 전통 음악을 네가 한번 해봐. 이렇게 준 거죠. 그러면서 아리랑을 통해서 드러나는 민중의 어떤 민중의 사랑, 이별, 이런 것이 어떤 음계를 통해서 표현됐을까? 작곡을 하는 거니까 음계가 나와야겠죠. 그럼 일본의 그런 음악은 뭐가 있어? 중국에는 뭐가 있어? 그거 정리해서 하나 갖고 와. 내용은 안 갖고 왔죠. 그러나 아이디어를 거기까지 줬어요. 억지로 해가지고 만들어줬어요. 500자 만들어줬어요. 걔 방향은 줬어요. 그럼 2학년 때 그러면 걔는 학교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게 소논문 그걸 가지고 그 방향으로 해서 소논문 하나 쓰면 돼요. 그게 컨셉이에요. 그게 방향입니다. 그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얘가 왜 이 책을 읽었을까? 이 책을 읽은 이유가 우리 음계를 알기 위해서 읽은 책이어야 돼요. 한국 문화를 알기 위해서 읽은 책이어야 돼요. 중국 문화를 알기 위해서 읽은 책이어야 돼요. 그 책이라면은 생활기록부에 다 연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음악에 관한 나중에 정말 잘하는. 그러니까 지난 2월 달에 제가 우리 학교 아이 하나 컨설팅을 한 친구 중에 하나는 도시행정학과를 가려고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왜 도시행정학과라고 하는 거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제가 걔한테 미션을 준 게 이런 것이 있습니다. 걔는 동아리 활동을 문화 탐방 동아리를 했어요.
대전에 군산이라고 하는 도시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근대사를 가지고 있는 도시잖아요. 근데 그것을 잘 상품화했어요. 관광 상품화. 그런데 대전이라고 하는 도시도 엄청 그런 요소가 있는 도시예요. 그런데 그 축제를 제대로 살리질 못했어요. 대전에 축제하면은 뭐 칼국수 축제 그거 하나밖에 더 있어요. 생각나는 게 없잖아요. 나머지는 다 똑같아. 그래서 그 친구한테 너는 그러면은 대전 하면은 철도로 인해서 네가 발전한 거다. 그럼 철도와 관련해서 한번 써봐. 철도 박물관을 유치한다는 얘기도 많이 있었거든요. 네가 아이디어를 내고 찾고 하는 과정에 어려움은 선생님한테 와. 내가 못 해주는 것은 도시개발공사 선생님 친구가 거기 연구원으로 있으니까 박사급 있으니까 걔 멘토를 해줄게. 네가 가지고 있는 거 갖고 가서 해봐. 연결해줬어요. 이게 1년 반 동안 네가 완성해야 할 것. 이거 완성하면 너는 이겨. 걔가 3.5등급의 내신이. 근데 저는 걔한테 약속을 했어요. 3.5등급이지만은 너는 1.5등급을 이길 수 있어. 그게 학생부 종합의 장점이에요. 저희 학교는 굉장히 그걸 잘 만들어줬어요. 5.4등급 정도가 경희대 공대 갔어요. 그랬더니 5등급 되는 거, 6등급 되는 건 다 자기도 한양대 공대 생각해요. 근데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던 것은 걔가 그렇게 미치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저희가 유니스트 울산 과기대 올해 20명 갔어요. 1단계 합격 때 29명 했는데 20명 합격을 했어요. 일반계 고등학교는 전국에서 저희가 제일 많습니다. 저는 거기 가면 대접받아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도 거기서 뽑으려고 하는 그 인재상과 만들어주는 게 같아요. 접근해요. 우리 학교 4등급, 5등급 제가 가장 관심이 많은 게요. 1, 2등급 관심 없어요. 저는 솔직히. 1, 2, 3등급 걔네들은 그냥 자기 학교에 가서 자기 학교 선생님한테 가도 잘 만들어줘요. 근데 4등급, 5등급, 6등급은 조금만 하면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데 7등급, 8등급, 9등급은 방향은 줘야죠. 걔들도. 오히려 교실에 가장 몸통, 저는 항아리로 표현하는데 항아리의 몸뚱아리. 그 부분에 있는 그 아이들한테 방향을 주는 거. 이게 제가 제 진로 교육의 가장 큰 핵심이에요. 그 친구들한테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도 비록 4등급이지만 선생님 하라는 대로 따라서 하고 잘 만들어진다면 2등급을 이길 수도 있어. 인서울 할 수 있어. 이게 학생부 종합이야. 이걸 찾아라는 거죠. 예. 학생부 교과라면은 안 되죠. 2등급하고 4등급하고 게임이 돼요? 안 되죠. 그런데 이길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 거냐. 이제 이런 얘기인데요. 이건 이제 전형 얘기입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 교과 전형에 대해 수시에서 전형. 수시에서는 모두 4개인데 실질적으로는 6개입니다. 4개. 예. 정시에서는 이제 2개에서 6개의 방법으로 대학을 갈 수 있어요. 이 구체적인 얘기는 뒤에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